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따끈따끈하고 실생활에 실제 지금 적용되고 있는 법률 정보입니다. 상식이 아니고 정보입니다. 늘 저에게 좋은 정보 주시는 분들 계시죠? 재개발 재건축 전문 로펌입니다. 법무법인 센트로에서 저희한테 도움을 주시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어려운 용어 같은 거를 많이 갖고 오시는데 꼭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 도시정비 사업에서는 당사자나 관심 있는 분들은 최소한 알고 계셔야 되는 정보들입니다. 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 로펌 센트로 수석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축하드립니다. 아, 예. 뭐 좋은 일 애국하셨다고요. 예, 제가 뭐 셋째 딸을 이번에 출산하게 됐습니다. 예.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예. 아유, 덕분에 많은 분들 덕분에 좋은 건강하게 아기가 태어나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예. 몇 킬로예요? 이번에 2.9kg. 예. 아주 정상적인 정상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겠다. 건강한. 예,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도 애 키워본 지 하도 오래돼 갖고 그 기쁨을 감히 짐작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김정우 변호사님이 다뤄주실 내용은 재건축 매도 청구와 추정 분담금 통지라는 용어 예. 주제입니다. 네. 자, 재건축 조합에서 조합 설립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 청구 소송, 추정 부담금 통지 입증 못하면 매도 청구 기각된다. 이게 이제 타이틀이고요. 네. 여기서 아까도 제가 여쭤본 게 매도 청구 소송, 그러니까 조합을 설립했는데 그 네. 용어 정리부터 좀 해주세요. 예. 매도 청구 소송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조합이 되게 재건축 조합입니다. 예, 예. 예, 정비 사업을 크게 보자면 재개발 사업이 있고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자,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현금 청산자들의 이제 소유권을 조합이 이제 취득하기 위해서 강제 수용, 그러니까 수용 재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데,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에 미동의한다던가 또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서 청산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상대로 해서 매도 청구 소송, 그 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하는데 요때 추정 분담금을 얘기 안 해주면 얘기를 못 해주면 기각된다 이런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특히 재건축 조합의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판결이 2019년 2월에 이제 선고가 된 건데요. 얼마 안 됐네요. 예, 굉장히 따끈한 판결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이고요. 자, 이것은 이제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이제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추정분담금이라는 것을 통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추정분담금을 통지하지 않은 상태 또는 그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미동의자들 상대로 해서 이렇게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그 매도 청구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 이런 판시를 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 매도 청구 소송을 기각한 사례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매도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적법한 요건에 의해서 또 그 조합 설립 동의를 할 건지 말 건지 최고를 한 다음에,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도 그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죠. 매도 청구 소송이 한번 제기될 경우에 길면은 뭐 짧아도 1년, 길면은 몇 년이 걸리는데 조합 측에서는 막대한 그 타격이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고 또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게 가장 조합원이 됐을 때 문제가 이제 수익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중요한 용어가 하나 있죠. 추정분담금. 어떤 거죠? 추정분담금. 자, 추정분담금이라는 게 이제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정비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앞으로 이제 부담을 하게 돼. 그러니까 계략적인 부담금. 그렇죠. 어느 정도 돈을 더 지불해야 되는지, 아니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계략적인 부담금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 제도가 도입된 건 사실 거의 최근입니다. 2012년 2월 개정법,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이 제도가 들어왔었습니다. 사실 추정분담금이라는 게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자신이 얼마를 부담하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게 됐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토지증 소유자들이 계속 이제 불안하고 이것 때문에 분쟁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내야 될까 뭐 그렇죠. 이런 그런 걸 거죠.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요. 이 조합에서도 개정됐다는 게 네. 이걸 의무적으로 알려주기로 한 게 개정이 됐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2012년도에 조합 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토지증 소유자들에게 추정 분담금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설립 전에. 예, 그 법이 들어왔고요. 조추위 단계에서 이제 조합원들 추진위원회 조추위 단계에서 단계에서 그렇죠. 이와 관련돼서 대구지방법원이 굉장히 중요한 판시를 했어요. 예. 대략적인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자,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토지와 주택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다. 예,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따라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건축 사업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재건축 사업의 비용, 수익 및 성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매우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이런 사전에 분담금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없이 진행되다가 사후에 분담금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조합과 관련한 수많은 문제가 비리가 발생하였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에 추정 분담금 정보 등을 알리는 이런 규정이 도입이 된 것이다. 라고 판시를 했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정보는 다 알고 결정을 하라 이래요. 그 전까지는 그냥 나 따라와 해서 뭐 요만큼도 줄 수 있고 이만큼 더 내라 할 수도 있고 그냥 무대표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예,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매도 청구 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추정 분담금 통보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거죠. 반드시 해야 합니다. 도시정비법은 강행 규정입니다. 예,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이제 위법한 게 되는 거죠. 예. 조합 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제공해야 될 최소한의 정보입니다. 추정 분담금이라는 게 예. 대구지방법 서부지원도 사실 요 사건 이번에 2019년 2월에 판결 선고하면서 재건축 조합의 매도 청구 소송을 추정 분담금을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았다. 추정 분담금 정보를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을 시켰던 것입니다. 제가 법을 다루진 않지만 이제 부동산 하면서 공법상의 몇 중요한 판례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뭐 예전에 일산의 그 러브모텔 같은 거 헌법 불합치 판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이것도 획을 긋는 중요한 판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정 분담금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된 굉장히 거의 첫 사례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재건축 조합들은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매도 청구를 무조건 뭐 소송 제기하고 보면 이제는 안 되겠네요. 만약 지면은 이제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큰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 판결에서 또 주의해야 될 판시를 또 했는데요. 재건축 조합은 자 추정 분담금 정보를 제공했다라는 그것을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입증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입증 책임은 조합에 있다. 이런 판시를 했는데요. 요 판시에서 중요한 내용을 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매도 청구권의 인정 여부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중요한 재산의 운명이 좌우된다. 좋은 말이죠. 그렇죠. 매도 청구권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판결 같은데요. 예, 조합에서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제는. 예. 그래서 재건축 조합에서는 이제 추가 분담금 산정 같은 것들도 정말 신중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맞습니다. 사업의 성패에 관련된 문제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판결에서 좀 다 나와 있네요. 예, 그래서 이 판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게요. 예, 조합에서 재건축 조합에서는 예. 이 사례를 좀 숙지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최근에 나온 판결이고, 자. 법원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추정 분담금 산정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근거 자료 제공 없이 막연하게 추정 분담금을 예상하여 통지한 것만으로는 정보 제공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렇죠. 사안에서 어떻게 됐 그렇죠. 막연하게. 이 사례에서 어떻게 됐었냐면은 이 판결의 당사자였던 그 재건축 조합이 추정 분담금을 통지했다고는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추정 분담금이라는 게 사실 인근 타단지 사례를 유사 사례 유사를 책정을 해서
그냥 대략적으로만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사실 이 정비 구역에 맞게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해서 추정 분담금을 산정해야 되는데 법원이 보기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일하는 조합은 아니었나 봐요, 그죠? 그냥 예.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 조합에서도 어떻게 했는지는 뭐 조합은 당연히 조합원들을 위해서 있는 그러니까 거죠. 조합은 조합원을 위해서 있는 조합원들이 모인 집합체고 네. 이 집합체가 들어온 조합원들의 목적은 네. 일반 분양가하고 조합원 분양가의 갭이 클수록 본인들의 경제적 수익이 달성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갭을 간극을 좁히냐 늘리냐는 게 추가 분담금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럼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에 근거해서 사업 비용, 그다음에 수입 등 좀 이것들을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판시를 하나 갖고 오셨습니다. 따끈따끈한 2월에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있었던 그 도정법 개정된 추가 분담금이 의무적으로 밝혀야 된다는 내용에 관련된 판결인데요. 재건축 조합의 매도 청구 소송과 추정 분담금 정보 제공 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김정우 변호사님 오늘 주제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조합 설립 동의서를 진구하기 전에 추진위원회는 미리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추정 분담금이라는 것을 통지해야 되고요. 예,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 아는 상태에서 조합 설립 미동의자들 상대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그럼 매도 청구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매도 청구 소송이 기각될 경우엔 조합 입장에서도 사업이 지연되는 등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절차 하나하나가 도시정비법상의 규정들을 제대로 이행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 단계별로 재건축 재개발 전문 변호사들과 상의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조합 관련자 분들이나 조합원들도 만약에 이런 부당한 사례가 있다면 전화를 하셔서 어디랑 상담해야 된다? 예, 법무법인 센트로 상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용어 정리 하나 마지막으로 할게요. 저도 아까 물어봤던 건데요.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조합 추진위원회란 걸 만들어서 이제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지요. 그 단계에서 추정 분담금을 통지해야 된다는 게 의무사항이 된 게 2012년도 도정법 개정 내용이고요. 재건축에서는 매도 청구 소송, 재개발에서는 강제 수용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수용 재결이란 용어로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법률 정보 또 듣고 싶으신 분은 오비스트 유튜브에서 오비스트라고 치시면 저희가 찍었던 영상들 김정우 변호사님 나오는 영상들 다 나오니까요. 들어와서 보시고 좋으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 변호사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